신비로운 인어 목격 소식이 남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신화적인 생물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만큼요. 바다에서 어부들이 촬영한 소름 끼치는 영상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담겨 있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칠레 해안 목격 사건. 칠레 태평양 해안에서 릴리 안나라는 사람이 촬영한 바이럴 비디오에 신비로운 사람 같은 형체들이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모습이 나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커다란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데 사람과 인어 둘 다로 비교되기도 하네요. 한 이론으로는 리히터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러시아를 강타하면서 해저가 교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지금으로선 이 비디오의 진위 여부와 그 형체들의 정체가 아직 불분명해서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에요. 칠레 수중 만남. 칠레에서 한 스쿠버 다이버가 산호초와 동굴 사이에서 긴 머리를 가진 수중 형체가 나타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완전히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바이럴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명한 영상이라 진짜 인어라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상이나 인공지능 아니면 장난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현지 주민들은 칠레 해안을 따라 바다 여인과 남인에 대한 전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어부들이 폭풍 전에 이상한 목소리와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이 비디오 영상 덕분에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신화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선명한 영상. 남아메리카에서 현지인 2명이 촬영한 영상에 물표면 근처에서 인어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엄청난 주의를 끌었어요. 비교적 선명한 이 영상에서는 물속에서 지느러미나 꼬리 같은 게 포착되다가 그 형체가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몸통 일부와 머리가 드러나고 곧 다시 잠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촬영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재빨리 자리를 피하면서 영상이 갑자기 끊기죠. 온라인 반응은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부터 이게 지금까지 기록된 인어 영상 중 가장 선명한 게 아닐까 하는 주장까지 다양하지만 영상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이에요. 오리노코 강의 발견. 남아메리카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 하나가 있어요. 오리노코 강에서 어부들이 물표면 근처에 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인어 같은 형체를 발견한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 다가갔는데 다리 대신 창백한 피부와 비늘로 덮인 꼬리가 보이더라고요. 영상에는 어부들이 그 형체를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관찰하는 모습과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찍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짜나 소품이라고 치부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강의 균형이 깨지면 나타난다는 오랜 전설 속 강의 인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공식적인 신원 확인도 없고 당국에서도 후속 조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이 영상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신화인지 착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보트 추격전. 남아메리카에서 나온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이에요. 보트가 물 위를 빠르게 달리는 동안 인어로 보이는 존재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 뒤를 쫓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영상 속 목소리들은 운전자에게 절대 멈추지 말라고 재촉하고 그 형체들은 계속 보트를 따라오죠. 창백한 외모의 생물들과 승선자들의 반응이 영상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지 오해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뭔지인지 헷갈리게 한답니다. 아마존 강 조우. 아마존에서 촬영된 동영상인데요. 어부들이 보트 옆에서 파란색과 은색 꼬리를 가진 창백한 사람 같은 형체가 움직이는 걸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게 인어인지 물고기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생물인지 논란이 되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이 목격을 투피 과란이 전설 속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 강의 인어 이라와 연결짓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착각이라고 설명하죠. 이 영상은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민간 전설과 과학적 설명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4. 바하마에서의 인어 추격전. 2023년 4월에 바하마에서 약 5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현지 어부들이 배 뒤에서 무거운 쿵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창백하고 사람 모양의 생물체가 긴 팔과 구부러진 물고기 꼬리를 가지고 배 앞쪽에서 튀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의 이런 생물들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며 배를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죠. 어부들은 그 생물들이 돌고래처럼 헤엄치고 뛰어오르는데 움직임이 이상하게 사람 같다고 느끼면서 운전자에게 더 빨리 가라고 재촉했어요. 현지 사람들은 밤에 이상한 노래 소리를 들었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대요. 그때 바이럴 틱톡 영상이 나오면서요. 그 영상은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졌던 종의 존재를 암시하는 첫 번째 진짜 영상이었어요. 바로 배를 따라오는 사이렌, 즉 인어들이죠. 23. 카메라에 포착된 인어. 소스19는 큰 바다배에서 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예요. 배 근처에서 헤엄치는 이상한 생물들을 여러 번 촬영했대요. 한 영상에서 두 마리의 생물이 배 양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배 속도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소스19는 그게 돌고래 같지 않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뭐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일부 사람들은 인어일 수 있다고 추측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같은 생물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게 사이렌 전설처럼 뱃사람들 근처에서 노래하는 신화적인 존재와 비슷하다고 해석했어요. 녹음된 소리가 이상해서 한 클립에서는 점프폼이라고 들리는 소리가 나와요. 영상의 성격 때문에 소스19는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이 영상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관성 때문이에요. 여러 번의 만남에서 생물들이 큰 배 옆에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생물들이 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업용 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건 그들의 생물학과 능력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토니 우즈의 인어 목격담. 코미디언 토니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가 아프리카 세이셜에서 인어를 봤다고 합니다. 토니는 당시 어린 프랑스 소년이랑 같이 있었는데 현지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면 저수지에서 절대 수영하지 마라고 경고했대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둘이 저수지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가 엄청 빠르게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토니가 설명하길 그 생물은 길이가 최소 10에서 12피트, 약 3에서 4m는 됐고 피부는 검었고 머리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물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둘 다 너무 무서웠대요. 나중에 술집으로 돌아와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소년의 엄마는 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면서 넘겼고요. 하지만 토니는 지금도 자기가 본 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토니가 워낙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몸짓까지 진심이 느껴져서 듣는 사람들은 꽤 진짜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어 비슷한 목격담이 꽤 여러 번 나왔고 토니는 그때 증인도 있었던 거죠. 자메이카에서 목격된 인어. 레딧에서 한 유저가 2004년에 있었던 일을 공유했는데요. 자메이카의 플랫 브리지 근처에서 인어를 봤다고 해요. 그곳은 현지에서도 그런 목격담이 꽤 있는 곳으로 유명하대요. 처음에는 빨간 머리에 검은 피부인 여자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걸 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물고기 같은 꼬리가 있고 눈도 새까맣더래요. 너무 놀라서 인어다 하고 소리쳤더니 그 생물이 순식간에 헤엄쳐서 사라졌대요. 처음엔 내가 미쳤나 싶었는데 나중에 현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 자메이카 전설에 나오는 인어야. 너무 가까이 가지마.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어 라고 하더래요. 현지 전설과 실제 경험담이 섞인 느낌이라 더 흥미롭죠. 호주 해변에 떠밀려온 인어. 2023년 7월 호주 퀸즐랜드주 캐펠샌즈 해변에서 해골이 발견된 사진이 올라오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사진을 처음 발견한 바비이오츠라는 사람이 머리뼈가 사람 같았는데 턱이 길쭉했다고 설명했대요. 전체 길이는 약 6피트, 약 1.8m 정도였고
이미 많이 썩어서 털이 여기저기 빠져 있었대요. 바비는 그 모양이 꼭 인어 같았다고, 꼬리나 다리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어요. 바비는 이 사진을 해양생물학 관련 그룹에 올려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 줬어요. 일부 사람들은 인어 전설에 나오는 생물일지도 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어요. 공공해변에서 발견됐고 여러 사람이 사진 찍어서 증거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높았던 사건이에요. 인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대요. 일본 군인들의 증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도네시아 K 제도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이 현지인들이 오랑이칸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을 만났다고 보고했어요. 오랑이칸은 사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생물들은 키가 약 150cm 정도 되고 척추와 어깨, 목에 가시가 있었어요. 피부는 분홍빛이 도는 연어 색깔이었고 입은 잉어처럼 생겼대요. 보통 물고기 꼬리와 달리 긴 팔과 개구리 같은 다리, 그리고 발톱이 달린 다리를 가졌다고 해요. 군인들은 여러 번 목격했다고 기록했어요. 한 번은 생물이 물에서 뛰어나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또 다른 생물이 물속을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대요. 의도가 뭔지 몰라서 군인들이 그쪽으로 총을 쏘았더니 생물들이 사라졌어요. 타로시라는 하사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랑이칸을 잡으면 보고하라고 했고 나중에 촌장이 장군에게 죽은 수중 생물을 보여줬대요. 그 생물은 키가 약 145cm쯤 되고 분홍 피부에 사람 같은 얼굴과 팔다리, 가시, 그리고 잉어 같은 입을 가진 거였어요. 이 이야기들은 지금도 그 지역 역사와 민속의 일부로 남아있어요. 어선원이 진짜 인어를 잡았대요. 바다에서 이상한 일들을 자주 보는 어부들이 그물에 인어를 잡은 듯한 영상을 공유했어요. 영상에서 사람 같은 팔에 물갈퀴가 달린 손이 그물 밖으로 나오면서 어부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어부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그물이 바다로 미끄러져 떨어져서 생물이 도망쳤대요.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서 그 순간 정말 놀랐다는 게 느껴져요. 한 시청자는 이 영상이 인어 존재의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생물의 이상한 모습이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비슷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어부들이 생물을 놓아준 반응은 그 상황에서 이해가 가요. 영상은 여전히 흥미롭지만 진짜인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호주 스쿠버 다이버가 인어를 발견했대요. 산호초 사이에서 헤엄치는 게 인어일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2007년에 호주 해안에서 다이버 한 명이 실제 인어를 만났다고 주장했대요. 영상에서 다이버가 열대 물고기 떼를 촬영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 같은 형체가 카메라 쪽으로 헤엄쳐 오는 게 보여요.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처럼 보이고 길고 비늘 덮인 꼬리가 있어요. 거대한 지느러미가 생물을 물속에서 쉽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네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추측이 엄청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인어의 강력한 증거라고 칭찬했대요. 분석가들은 생물이 팔을 쓰지 않고 긴 지느러미 꼬리로 미끄러지듯 헤엄친다는 점을 알아챘어요. 이 다이버가 정말 바다에서 헤엄치는 진짜 인어를 촬영한 걸까요? 인어가 정말 우리 바다 속에 숨어 살고 있을까요? 카리브해 바위 생물들. 타임스탬프가 2002년 10월 21일 새벽 2시 14분으로 찍혀 있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 영상이 카리브 제도 근처에서 촬영된 거라고 믿어요. 그 지역은 반 사람 반 물고기 같은 이상한 생물 목격 보고가 많거든요. 어둠 속에서 배의 스포트라이트가 바다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무리를 비쳤어요. 긴 머리카락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아래쪽 몸이 파도에 따라 물고기 꼬리처럼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이었대요. 흥미롭게도 그 무리는 배를 향해 차분하게 마주 보고 있었어요. 겁먹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어들인지, 의식을 치르는 바다 생물들인지, 아니면 알래스카나 아이슬란드에서 보고된 다른 목격과 관련 없는 건지 추측했어요. 배가 멀어지면서 카메라를 든 사람이 조용히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보니 그 만남이 꽤 충격적이었나 봐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그 무리의 차분하고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놀라지 않고 뭔가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줬대요. 이 때문에 그 만남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어요. 돌고래와 함께 동기화된 모습. 인어 목격 사례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순간은 1998년에 한 가족이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 가족은 연안에서 돌고래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어떤 생물이 나타났어요. 그 생물은 물고기 꼬리를 가지고 있고 날씬한 몸매를 지녔으며 부드럽게 움직였죠. 짧은 영상 속에서 그 생물은 우아하게 수면으로 떠오르고 잠수하며 돌고래들과 잘 맞춰서 움직였어요. 일부 해양 생물학자들은 만약 이 생물이 진짜라면 보호와 속도를 위해 돌고래들 사이에서 살았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돌고래들은 지능이 높고 동반자를 까다롭게 선택하는 동물이라서 관찰자들은 그 생물이 돌고래들과 나란히 헤엄치며 움직임을 완벽히 맞추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목격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됐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간형 생물들. 2013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바다에서 논란이 된 목격 사건이 있었어요. 여행 중이던 관광객들이 영상을 찍다가 물 표면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여러 개의 사람 같은 형체를 포착했죠. 그 생물들은 상반신이 사람처럼 생겼고 하반신은 물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움직임이 아주 빨라서 일부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워했답니다. 한 마리는 반복해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오르곤 했는데 마치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자 큰 논란이 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지의 종의 증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으로 봤죠. 이 영상은 인어 목격 사례 중에서 꽤 유명한 케이스로 남아있어요. 결합 쌍둥이 상어. 멕시코만에서 한 어부가 우연히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둘에 심장도 둘이지만 몸통은 하나로 공유된 결합 쌍둥이 상어였죠. 연구자들은 이런 기형이 배아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가 그 과정이 중단되면서 다시 하나로 붙는 경우에 생긴다고 설명해요. 이런 이상은 거의 생존하지 못해서 완전한 표본이 아주 드물답니다. 이건 멕시코만에서 기록된 두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발견의 중요성이 정말 크죠. 바다는 아직 인간이 막 이해하기 시작한 수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자연이 머리 둘 달린 상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깊은 바다 속에 다른 예상치 못한 생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포트 더글라스의 밤빛. 포트 더글라스에서 늦은 밤 수영 중에 찍힌 영상이 주목을 받았어요. 촬영하던 사람이 물속에 황금빛 형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희미하게 빛나는 걸 발견했죠.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도 그 빛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 형체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수영 패턴과 빛이 인어 전설에 나오는 묘사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인어는 목소리와 외모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그 후에 아무런 설명이나 해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 영상은 밤에 일어난 특이한 목격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바다 생물에게 생물 발광은 흔하지만 사람처럼 수영하는 큰 생물에게는 드물어요. 이게 뭐였든 현재 해양생물학 데이터베이스에 알려진 종과 맞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물의 무서운 수확물. 2002년 영상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다 안에 낯선 게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목격자들은 손에 길고 가는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걸 봤다고 해요. 깜짝 놀란 어부들은 그물을 다시 바다로 풀어버렸죠. 그 생물은 힘차게 움직여서 배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영상이 갑자기 끝나면서 많은 의문이 남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더 긴 영상이 삭제됐을 거라고 추측하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나왔죠. 그 생물이 보여준 힘은 인상적이었어요. 상업용 어업 그물은 큰 물고기가 발버둥 쳐도 견디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 움직임의 강도는 일반적인 해양동물 이상이었어요. 민물 속 해골 미스터리.
가족이 시냇가 근처로 나들이를 갔을 때 아빠가 얕은 물속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쓰레기인가 싶어서 집어들었는데 순간 얼어붙었죠. 작은 해골이었는데 구조가 정말 이상했어요. 부분적으로 사람 같은 모양이었지만 비율이 뒤틀리고 특징이 민물 동물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이게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생물의 유해일까요? 옛날 지역 전설에 의문스러운 죽음과 물속에 숨어있는 이상한 존재들이 언급됐는데 아무도 직접 눈으로 볼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불안에 휩싸인 그 남자는 해골을 다시 시냇물에 던져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가족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소름이 끼친대요. 그들은 신화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무언가를 만졌다고 믿고 있어요. 민물 환경은 보통 잘 연구되고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시내에서 사람 같은 골격 특징을 가진 무언가가 과학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집 뒷마당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요. 일본에서 포착된 카파. 일본에서 공원 연못을 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 무리가 있었어요. 바위, 진흙, 그리고 갇힌 물고기 몇 마리를 예상했는데 탁한 물속에서 어떤 생물이 나타나서 다시 진흙 속으로 숨으려는 듯 빛을 피하며 움직였어요. 그물을 써서 잡았는데 몸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목격을 일본 민속에 나오는 전설의 생물 카파와 연결지었어요. 그 생물은 분석을 위해 지역 당국에 넘겨졌지만 공식 보고서나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정보 부족 때문에 대중의 호기심이 커졌죠. 카파는 일본 문화에 10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묘사가 일관되게 전해 내려오고요. 현대의 연못물을 빼는 동안 이런 묘사와 딱 맞는 생물을 발견한 건 관찰자와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항구에서 발견된 인간형 바다 생물. 항구에서 어부들 무리가 식별하기 어려운 바다 생물을 잡았어요. 상체는 사람처럼 보였고 하체는 물고기 꼬리 같았죠. 생물은 살아있어서 그들의 손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찍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그 목격이 진짜인지 연출된 건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그 생물을 근처 연구센터로 가져갔어요. 그 후로 그 생물의 정체와 기원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해된 시체나 해골 같은 설명은 배제돼요. 관찰자들은 알려진 해양동물과는 전형적이지 않은 신체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어요. 흑해의 플래시오사우루스. 2023년에 흑해를 촬영하던 관광객들이 물속에서 잠깐 떠오르는 검은 생물을 영상에 담았어요. 가느다란 뱀 같은 목이 보였다가 곧바로 물속으로 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플래시오사우루스와 비교하기도 했어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바다 깊고 탐험되지 않은 곳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쏟아졌답니다. 흑해는 150m 아래로 내려가면 어둡고 산소가 거의 없는 물로 유명해요.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이런 특별한 조건 때문에 물건이나 생물이 오랫동안 보존되거나 숨겨질 수 있어서 흑해의 신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바다 사막강의 생물. 2023년에 네바다에서 한 목격자가 옛단강에서 뱀 같은 생물이 미끄러지듯 나오르는 걸 봤어요. 근처 강둑의 두꺼운 이끼가 땅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들썩였죠. 그 생물의 움직임은 낯설고 길고 부드럽고 의도적인 느낌이었어요. 목격자들은 본 것에 깜짝 놀랐답니다. 주요 설이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는 고대종의 생존 잔재일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 제한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느 설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바다의 사막강들은 지하 대수층에서 물이 공급되는데 이게 광대하고 대부분 탐험되지 않은 동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고립된 물속 야생생물은 지질하게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스웨덴의 닌간. 2011년 아호벌의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이 크립티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밝고 새하얀 생물이 배 옆에 나타나서 조용히 떠다니며 승무원을 관찰하는 듯했어요. 승무원들이 그 만남의 일부를 촬영했지만 영상이 너무 흐려서 팔이나 꼬리 같은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눈에 띄는 특징 하나는 둥근 머리가 얼음물에서 솟아올랐다가 사라진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목격을 차가운 물에 산다는 전설의 생물 닌간과 연결지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그 생물이 배 근처에 있었는데 완전히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북극과 아북극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덜 탐험된 지역 중 하나로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혹독한 조건이에요. 닌간 목격은 이런 외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을 더해주고 있어요. 메갈로돈 목격 사건. 바쁜 부두에서 사람들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이상하게 큰 파도를 발견했어요. 닻을 내린 배들 옆을 지나가는 꽤 큰 상어가 헤엄치면서 물표면 바로 아래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 상어의 등 지느러미가 눈에 띄게 커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이 상어는 그 지역에 기록된 일반적인 현대 상어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답니다. 이 목격 사건 때문에 종류에 대한 추측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알려지지 않은 희귀 생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했죠. 하지만 확실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원들의 섬뜩한 만남. 2014년에 야간 당직 중이던 한 선원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켜보니 배 옆으로 길고 그림자 같은 두 개의 형체가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도 그 형체들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따라왔어요. 그들이 내는 소리는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이나 동물 소리와는 전혀 다른 울음소리와 부름소리가 섞여 있었죠. 일부 선원들은 그들이 신성한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소리를 경고로 해석했어요. 승무원들은 이 경험으로 꽤 충격을 받았답니다. 훅 아일랜드 괴물. 훅 아일랜드 괴물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현지 주민들을 매료시켜 왔어요. 이 생물은 올챙이 같은 몸통의 눈이 뚜렷하게 튀어나온 커다란 괴물로 묘사되죠. 최근 영상에서 배들이 지나가는 근처 수중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생물이 포착되어 주목을 끌었어요. 목격자들은 그 길이를 대략 80피트, 그러니까 약 24m 정도로 추정했답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용해서 심해 생물에 적합해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거대한 뱀장어일 수도 있고 큰 물고기일 수도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양종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죠. 훅 아일랜드 주민들은 이 생물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지역 환경에 존재해왔다고 믿고 있어요. 미소 짓는 강 생물. 강둑을 걷던 한 남자가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인가 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도마뱀 같은 생물이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죠. 그 얼굴 표정이 차분하고 좀 독특해 보였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게 보통 동물들과 다르다고 느꼈어요. 일부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종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죠.